논어 13편은 자로편입니다. 자로편은 총 3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대부분 정치에 관한 문답이고 후반부는 정치와 가정, 도덕 및 의정자와 정치에 참여하는 말단 공무원 선비, 이들이 지켜야 할 도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 성격은 실천 정치론의 집약, 즉 행정실무 실행 방법과 사회의 통치로 확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정명사상, 즉 정치 출발점으로서의 정명사상. 두 번째, 덕치주의, 즉 법치주의에 앞서는 공자가 추구하는 덕치주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인재등용. 네 번째는 행정의 실제. 행정의 실제, 즉 속도와 신중의 균형. 다섯 번째는 지도자의 조건. 이 다섯 가지의 핵심 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장이 13편 자로편입니다. 그래서 이 자로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정치는 바른 이름과 바른 사람, 그리고 신중한 실행에서 완성된다는 공자의 실천 정치 철학을 집약한 편이 바로 자로편입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자로편 1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문은 자로가 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정치는 바로 정치 지도자의 일이라든가 이런 점이 바로 문제가 되겠죠. 항상 정치에 대해서 묻는다고 할 때 이 정치라는 개념은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죠. 정치 이념이라든가 무슨 현대말로 말하면 상권 분립이라든가 민주주의, 행정 지도자의 자세, 아주 정치학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어느 분야를 묻느냐, 그거는 이 묻는 사람과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정치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로가 공자한테 정치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는 말하기를 선진오지, 이렇게 한마디로 정치의 핵심을 말했습니다. 선진오지, 선지, 먼저 그들의 먼저 행하라, 뭐 이런 얘기죠. 선지는 선, 술, 지는 목, 목은 지, 목적으로는 뭐냐? 바로 국민이죠. 백성, 백성보다 먼저 행하라, 이런 얘기죠. 선지는 백성보다 앞장서서 행하라. 즉 지도자의 솔선수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지도 마찬가지로 술목이죠. 술목, 노, 애쓰게 하라, 힘쓰게 하라. 백성들을 힘쓰게 하라, 일을 시켜라, 백성을 일하게 하라. 즉 어떤 그 사역적인 의미가 있죠. 뭐 시켜라는, 일하게 하다, 백성들을 일하게 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일하게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생산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죠. 즉 공자가 말한 선지, 노지, 이 얘기는 바로 백성들의 솔선수범에서 그 공무원으로 지도자로서의 일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일을 시켜라, 그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도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공안국이 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이 문장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로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백성들의 앞서서 행하라 솔선 백성들에게 모든 일을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생산활동을 하도록 어떤 그 일을 시켜라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니까 자로는 다시 더 요구했죠. 더 물었죠. 청했죠. 무엇을? 이건 여기서 더한 가르침. 그러니까 여기서도 청이 술하고 술목이죠. 술목. 더 나은 것을 청하다. 누가 청했습니까? 주어가 생각했죠. 자로죠. 자로 청액이죠. 자로는 더 많은 것들을 대답해 주시오. 이렇게 공자한테 더 많은 것을 요청하니까 공자는 말하기를 무권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죠. 즉 공자는 무권 금지하죠. 하지 마라. 금지의 무죠. 권투롭다. 즉 게으르다. 게으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항상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장은 간단하지만 의미하는 바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요 공안국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중요한 공자가 말한 선지노지 이 말은 공안국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선도지 이덕 지는 백성이죠. 백성이 앞서서 리드하고 무엇으로서 덕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략된 것은 바로 지도자죠. 정치 대성으로서니까 지도자는 즉 도덕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도자 스스로 앞장서다니까 모범을 보이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민 이게 사역동사죠. 민을 믿게 하라. 누구를? 지도자를 믿게 하라. 이때 지는 이제 지도자고 여기서는 백성이고 지도자를 믿게 하라. 이런 얘기죠. 백성이 자발적으로 믿게 하고 연후 그리고 나서 노지하라. 노지 즉 국민들에게 일을 시켜라. 생산활동에 참여하라. 이렇게 공안국은 자로가 정치에 대해서 물은 공자의 대답인 선지노지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선지, 백성에 앞서서 어떤 것을 행한다. 이런 얘기는 바로 리더십을 얘기해요. 선지, 요거는 바로 리더십. 앞서서 행하고 노지, 이거는 현실 행정을 얘기하는 거죠. 현실 행정을. 그리고 묵은 게으르지 마라. 이건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꾸준함. 즉 자로가 정치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의 대답은 세 가지죠. 리더십에 대해서, 현실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다시 말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앞장서서 백성을 이끌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자료편 1장입니다. 자료편 2장도 정치에 대한 질문을 공자가 대답한 것인데 이번에는 중궁이 물었습니다. 중궁은 바로 공자 제자 영웅을 중궁이라고 그러죠.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중궁 위 대시제, 여기서 중궁이 물론 주어가 되겠죠. 위, 수로, 계시, 목적어, 제가 목적 보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궁이 계시의 제가 되어서, 이런 얘기가 공자의 제자 중궁 즉 영웅이 계시의 제, 계시는 대모그룹이기 때문에 영지를 분봉받았을 겁니다. 그 영지를 다스리는 제는 행정 말단 공무원이에요. 행정 책임자. 그러니까 계시의 영지의 말단 행정 책임자가 되었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라는 것은 바로 제가 되었으니까 하급 말단 공무원이지만 더 쟤는 하급 말단 관리를, 말단 공무원들을 다스리는 제지요. 그러니까 이 제가 되었으니까 더 밑에 말단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대한 그 질문을, 이 정치 질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겠죠. 이렇게 공자한테 물으니까. 그래, 제로서 즉 그 계시의 행정 책임자 중궁이, 공자의 제자 영웅 중궁이 계시의 분봉된 어떤 그 토지에 그 행정 관리자로서 임용이 되었을 때 정치에 대해서 물으니까, 즉 제로서의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보다 더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스리냐, 이렇게 물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공자는 선유사, 먼저 맡겨라, 이런 얘기. 유사는 바로 실무 담당자예요. 관원들. 쟤는 여기서 계시지 책임자니까 책임자 밑에 실무 담당자에게 모든 일을 먼저 맡겨라, 이런 얘기. 그리고 용서하라. 뭘? 소과 작은 잘못은 용서해라. 그리고 현명한 사람을 등용시켜라. 현재 어진 인재를 발탁하라. 이것이 바로 제로서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공자가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중궁은 물었죠. 좀 의심나는 게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라 하니까, 그러면은 이 현명한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 현명한 사람을 등용시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인재 선출 방법에 대해서 중궁은 의심이 나니까 공자한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즉 인재 등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다시 말하기를 등용하라, 이랬죠. 이는 너, 소지.
내가 알고 있는 자를 등용하라 이런 얘기죠. 자기가 겪으면서 여러 사람을 겪었으니까 그 중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먼저 써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시 그렇다면은 내가 굳이 알지 못하는 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공자는 그렇게 가르쳤죠. 먼저 아는 사람을 쓰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기사, 죄는 여기서 지호죠. 그 자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자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버려두겠느냐. 즉 내가 모르는 인재,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추천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공자는 죄에 대해서 할 일, 즉 위시의 분봉된 영지에서의 행정 책임자, 이 제가 그 말단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그게 먼저 유사, 이 책임자에게 맡겨라. 그 다음에 작은 일은 용서하라.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라.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고 그를 등용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가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을 쓰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추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바로 이 선유사, 이건 바로 유사 담당자에게 먼저 일을 맡기라. 모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분권행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분권행정. 즉 리더는, 이 쟤는 리더는 모든 일을 자기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시스템, 이 조직에 따라서 각자 책임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맡기라는 분권 행정을 강조했던 것이고, 두 번째, 사소가, 작은 일은 용서해라. 사사로운 일, 이런 작은 실수에 집착을 하면은 조직이 경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소가는 바로 관용정치, 이걸 얘기한 것이죠. 관용정치를 행하라. 그 다음에 거현재,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라. 이런 얘기는 인재 중심 정치를 하라. 정치의 책임은 결국 사람이죠. 그래서 인재 등용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현자를 알아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다시 공자는 인재 등용 방법에 대해서, 인재 등용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내가 아는 사람을 쓰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추천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즉 완전한 정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먼저 내가 아는 사람을 등용시키고 이후 사회적 검증을 거쳐서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을 또 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정치는 고난을 나누고 작은 허물은 용서하며 아는 인재부터 등용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공자의 인재 등용에 대한 정치 철학을 이 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편 3장은 이 장은 논어 가운데서도 정명사상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장이 바로 철학편 3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문을 읽고 해석해 보겠죠. 자로 왈, 자로가 말했죠. 누구에게? 공자한테 얘기하기를 위군 대자 이 위자. 위군, 이 주어가 되겠죠. 위군, 위나라 임금이죠. 임금이 자 공자를 대우해서, 즉 위나라 임금이 공자님을 대우하니까 모셔다가 위정 정치를 하게 한다면, 정치를 맡기면은, 정치를 부탁하면은 자장 해선, 공자님은 이건 미래죠. 장차 할 일. 제일 먼저 장차 무엇을 어찌해 무엇해죠? 무엇을 먼저 행하겠습니까? 라고 어찌해 의문이니까 이 동사 앞에 왔죠. 무엇을 먼저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로가 가상에서 물었죠. 가정법으로 물었죠. 위나라 임금이 공자님을 모셔다가 정치를 하게 하신다면 공자님은 장차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자로가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는 말하기를 필야 정명호,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정명이다. 이름을 바로 세우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렇게 난데없이 이름을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즉, 공자 생각은 이름을 바로 세운다는 얘기는 반드시 먼저 명분을 밝히고 사람의 이름을 바로 잡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자로는 잘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야에서 뭘 그렇게 할 일도 많은데 하필 이름을 바로 잡는다는 게 뭡니까? 어찌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지 우야, 여기서 중요한 게 우죠. 우자. 공자님은 즉 우애하다 뭐 이런 얘기.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왜 하필 명분을 바로잡는 일을 먼저 한다고 하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자님은 당장 고치고 처리할 일이 많은데 그 많은 일을 그만두고 먼저 이름을 바로잡겠다니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해기정, 왜 무엇을 바로잡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자로가 간섭을 하니까, 잘난체를 하니까, 자, 공자님은 다시 야제유야,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순진하다 이런 얘기지 말고 거칠다, 교양 없다, 참으로 무식하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죠.
차로 너 정말로 교양 없고 무례하구나. 이렇게 공자님이 약간 화를 내시면서 군자 기소부지 개궐여야. 여기서 군자 주어가 되겠죠. 기소부지, 그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허사, 즉 전치사 하나의 군이니까 문장 구성에서는 여기 없고, 주어 군자 골 빠뜨린다, 침묵하다, 즉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뭐에 대해서? 어가 걸리는 것은 바로 기소부지죠. 그가 굳이 알지 못하는 바에 대해서는, 군자가 굳이 알지 못하는 바에 대해서는 즉 무릇 고려하라. 고를 뭐 빠지다, 대골 이런 얘기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입 다물고 있는다 이런 얘기죠. 즉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비워둔다, 모른 척한다, 이래야 되는 건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이름을 바로 잡겠다는, 그 할 일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름을 바로 잡겠다는 이런 말을 하시니 너무 공자님은 동떨어진, 정치 현실에서 너무 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는 참 너는 무리하고 솔직히 좀 무식하구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군자라는 것은 내가 군자라면은 내가 모르는 바에 대해서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서,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치 질서의 붕괴 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왜 자기는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정치를 붕괴되지 않게 해야 되느냐, 즉 정명사상에 대한 그 얘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해나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명부정, 명분은 여기서 명분이나 사물이 바르지 못하면은, 즉 그러면은 언불순, 말이 순조롭게 통하지가 않고, 사람들이 말이 순조롭게 통하지가 않고, 언불순, 말이 잘 통하지가 않으면은, 말이 순조롭게 전달되지 않으면은 일이 불성,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모든 일이 성취되지 않느니라. 그래서 사불성, 일이 성취되지 않으면은, 즉 예약이 흥역에 일어나다, 이런 얘기죠. 수로죠. 예약이 흥성하지 못하고, 예약이란 건 뭐냐? 즉 국가의 기강이나 질서를 문화적, 도덕적으로 틀을 잡는 예약이죠. 그런 국가 기본 질서의 문화적, 도덕적 이런 개념이 서지 않으면은 형벌이 적절하지 않게 된다. 형벌이 바르고 적절하게 적용되거나 집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형벌이 바르게 집행되거나 또 적용되지 않으면은 백성들은 무소작, 의지할 곳이 없다. 수족을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느니라. 즉 형벌이 적절하지 않으면은 바로 백성은 손발둘 곳이 없다, 행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명사상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붕괴되는 과정을 공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를 모르는 자로는 무슨 이름을 바로잡는다고 하십니까? 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로 군자는 명지필가 어냐, 군자는 그 명분을 반드시 말로써 해야만 하고, 군자는 사물에 적합한 이름을 지을 때는 말로써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 그 말을 하면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래서 군자, 어기언, 그 말에 대해서, 군자는 그 말에 대해서 우소, 구의, 이의라, 이 구자가 또 상당히 중요하죠. 대충 조금도 대충함이 없는, 대충하는 것이 없는, 이런 얘기죠. 즉 소홀함이 없는. 그러니까 군자는 그 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대충하거나 구차함,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의이니라, 안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즉 아주 말이 엄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현실, 실행이 일치돼야 된다, 언행이 일치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공자는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정명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정명사상을 철학적인 의미로 핵심 정리를 해보면은, 언어와 현실은 일치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즉 언어와 행동은 일치돼야 된다. 그래서 명과 또 말과 또 행동과 명과, 즉 이름과 이름의 사회적 역할과 말, 그 정책이죠. 이름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그 정책, 그리고 행동, 실제, 실행, 이것이 세계가 일치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는 붕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출발점은 바로 개념 정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법과 지구와 책임의 명확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적으로 봐도 직무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법률 용어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의 언어 윤리는 바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말을 했으면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 오늘날 정치인의 공약 문제와도 연결이 되죠. 그저 당선만 되기 위해서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세우고 그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는 현대 정치인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정치는 제도보다도 먼저 말과 이름의 정확성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주 이 정명사상은 현대 정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대 정치에 접목해서 몇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은 정명론, 즉
도덕 정치의 핵심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장이죠. 이것을 오늘날 현대 정치에 접목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세계 정치는 도덕 정치라고 할 수 없는 타락한 패도 정치입니다. 정치란 거짓말하는 것, 무력으로 남을 위협하고 침략하고 굴복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재물이나 이득으로 남을 닦고 따르게 하는 것, 이것으로 행하고 있는데, 현대 요즘도 미국의 중동전쟁이라든가 소련의 우크라 전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현대 도덕정치 붕괴에서 나오는 바로 타락한 패도 정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정치에는 절대선의 천도 천리도 없고 윤리 도덕도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 그 법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그런데 국회가 무력이나 재물이나 권력의 시녀이기 때문에 그 법이 만민을 위한 공평무상한 법이 되지 못하고 일부의 이득을 보장하는 법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에 별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정치는 더욱 심합니다. 초강대국의 막강한 무력과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고도의 과학기술 및 조직력을 결집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력의 패권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태를 평화 혹은 세계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민족의 자주를 높이고 자의적 국방을 강화하려는 약소국은 불량국이나 테러국가라고 치부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는 세계평화, 민족 공존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생존권, 즉 국권도 인정하지 않는 강대국은 약소국가의 인권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인류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